이번 이야기는 별 생각 없이 동창회에 참가했다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만에 모두가 모인 고등학교의 반 동창회는 그야말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들 각자 바쁜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격년마다 동창회를 열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이유는 동창회라고는 해도 여러 이유로 빠지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 해는 전원 참석하기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C군 때문이었습니다. C군은 우리 중에서도 가장 빛나던 친구였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성적도 항상 상위권, 모두가 인정하는 인재였습니다. 유명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한동안 소식이 들려왔지만 졸업 즈음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했지만 몇몇 친구들은 C군이 해외로 사업을 하러 갔다더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이상 C군의 이야깃거리도 없고 각자 삶이 바쁘다 보니 만나면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빠서 C군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C군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 속에서 사라졌고 한동안 그의 이름은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년으로 열리던 동창회가 없는 해였습니다. 그때 C군이 우리를 다시 끌어모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동창회 단톡방에 그의 메시지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지내지? 너무 오랜만이라 얼굴이 잘 기억날지 모르겠다. 일본에서 오래 일하느라 바빴어. 이번에 기회가 와서 한국에 왔는데 다들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번엔 내가 자리를 마련할게.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꼭 나와줘. 단톡방은 순식간에 떠들썩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그의 메시지에 친구들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가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에 원래는 동창회를 하는 연도가 아니었지만 모임의 규모를 키워서 흔쾌히 모임 날짜를 잡았습니다. 약속 날짜인 토요일 저녁, 우리는 서울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시구는 변함없이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외모는 좀 바뀌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잘 어울리는 모양새로 명품을 누르고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움이 풍겨졌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내가 너무 바빠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서 미안했기 때문이야. 그동안 일본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연락할 여유가 없었어 라며 웃었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무르익었습니다. 시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며 일본에서의 성공담과 일상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었습니다. 성공한 친구를 보며 모두가 부러움과 존경 섞인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처음에는 프로그래머로 건너가서 일하다가 몇 년 지나서 블랙 기업에 혹사당하는 것에 지쳐서 사직을 하고 나와 일본을 여행하던 중 와이프와 만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시구는 현재 장인의 회사를 이어받아 식자재 유통업을 한다는데 처음에는 고되고 힘들었지만 현재는 사원들의 인정을 받아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고객들의 호평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회식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마음껏 먹고 즐겨. 그의 말에 모두 환호했습니다. 1차를 마치고 일부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는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군이 2차 자리도 이미 예약해 두었다며 근처에 개인실이 있는 술집으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다들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보다 조금 더 과음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일찍 집에 가야 했기에 안타까우면서도 2차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시군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 그날 제 기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해당 경찰서에 방문해서 들은 말입니다. 며칠 전에 참석하신 동창회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당황했지만 곧 이어진 설명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2차에 참석했던 친구들 전원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모임 주최자인 C씨와의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C씨가 일본으로 건너가 회사 생활을 한 기록은 있지만 퇴사 이후의 행방이 없습니다. 그의 지난 10년간의 행적이 전부 불분명합니다. C씨의 이름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기록도 없어서 저희는 미입국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C군이 식자재 유통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것도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 이름을 모르니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2차 회식 장소인 술집에 들어가는 영상이 찍혔으나 그 이후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제가 해당 술집을 조사했냐고 묻자 경찰에 답해 주었습니다. 술집 내부는 물론이고 술집 주인과 직원들까지 전부 조사했습니다. 이들의 알리바이는 깨끗하고 이 술집은 나가는 경로가 두 곳인데 둘 다 감시 카메라가 인근에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영상에 찍힌 것은 용의자 C씨가 나가는 것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술집 내부도 어디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이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C군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묻자 술집 근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마지막으로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만을 해주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몸소리쳤습니다. 다시 떠올려 보니 C군의 모습이 어딘가 섬뜩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웃음도 지나치게 친절했던 행동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당시엔 그저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함이라 생각하며 곧이은 반가움에 묻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1차 자리에서 C군이 우리에게 건배를 제안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이건 우리 우정을 영원히 기념하는 자리야. 그 말이 지금 와서는 너무나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C군은 대체 누구였을까? C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날 그 자리에 있던 C군은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친구가 맞았을까? 그날 이후로도 2차 자리에 참석했던 친구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군의 이름도 모습도 영영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모두가 모였던 그 동창회는 결국 우리 기억 속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남게 되었고 저는 현재도 C군의 모습을 한 존재가 다시 저희를 만나러 올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